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킹빵입니다. 요즘 날이 매우 덥죠. 자, 그래서 날이 더울 때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공포 얘기입니다. 제가 겪었던 실화 공포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제가 친한 선생님이 겪은 얘기인데, 때는 바야흐로 2007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학원을 다녔어요.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었냐면은 간판 없이 약간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이제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좀 쿨한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잘 된 건 아니지만 자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게 해줬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랑 통화해서 허락한 사람에 한해서 술 같은 거 뭐 사다 주고, 그냥 학원문 다 열어놓고 너네 밤새 여기서 놀고 가라, 뭐 요런 되게 쿨한 친구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잘한다라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추기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한테 그때 어리다 보니까 이제 엄마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반말하고 해도 그냥 선생님 다 쿨하게 그냥 넘기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간간히 해주시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전 보러 가면은 무당해야 될 팔자다. 그런 말을 정말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했어요. 거기서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제 친구들이 다 같이 다녔거든요. 한 8명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고 이제 선생님이랑 정식으로 이제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술을 종종 먹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오늘 만나는데 같이 술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아 미안한데 나 근 1년간은 술을 못 마셔. 딱 이렇게 하고 잠수를 타버리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좀 추측을 했죠. 비혼주의자이셨거든요. 근데 임신을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병에 걸리셨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정확히 딱 1년 뒤에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얘들아 할 얘기가 있어. 오늘 혹시 다 같이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러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술만 먹다가 얘들아 근데 너네 내가 왜 1년 동안 술 못 먹는다고 얘기한지 궁금하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빨리 뭔데 얘기해줘. 뭘 것 같아? 그래서 막 우리 막 그냥 선생님 워낙 편하게 막 엄마랑 하면서 막 지냈으니까 막 했죠. 엄마 혹시 뭐 임신했었어? 아니면 뭐 남자 잘못 만났었어? 아니면 뭐 병에 걸렸었어? 많이 아팠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다 틀렸대요. 너네는 절대 추측할 수 없을 거래요. 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빙의가 됐었어. 딱 이러신 거예요. 빙의가 됐다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연예계 쪽에서 조금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살하신 분의 학교 후배가 그 선생님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장례식장에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뭐 가서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 학교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또 돌아가신 가수분을 위해서 추모를 하자 해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선생님이 술을 되게 잘 드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기억이 없고 눈을 떴는데 아침 7시에 모텔에서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남자친구가 깼어? 괜찮아? 깼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나 이렇게 필름 끄기 적이 없는데 어제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이 선생님이 밤 12시부터 갑자기 그 돌아가신 가수분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의아해했대요. 왜냐면 선생님은 돌아가신 분과 연고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러지? 왜 그러지? 그래서 남자친구도 자기야 왜 그래 했는데도 계속 그냥 그 돌아가신 가수분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그럼 밤 12시부터 선생님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수분처럼 행동한다는 거를 결정적으로 알았냐? 이 돌아가신 가수분과 그 자리에 있던 대학교 어떤 한 분이랑 둘만 아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술술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눈물을 막 흘렸더래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새벽 4시에 기절을 했대요. 그렇게 막 4시간 동안 막 그 돌아가신 가수분인 것 마냥 막 행동을 하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아침 7시에 모텔에서 깬 거죠. 깨고 남자친구는 너무 놀란 거고,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있었대요. 밤 11시쯤에 막 이제 술자리에 선생님이 엄청 주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은 기도 세고 막 말도 엄청 잘하시고 막 사람들 막 휘두르잖아요. 그때도 그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는데 뭔가가 실루엣이 옆에서 이렇게 막 귀담아 듣는 듯한 이런 실루엣들이 살짝씩 보이더래요. 아지랭이처럼.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헛것이 보였나 보다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그냥 그 아지랭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또 선생님이 점집에 많이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 언니가 정말 용한 무당이 됐어요. 근데 이 언니의 스토리도 조금 특이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실 때 빚더미 엄청 안기고, 엄마는 갑자기 또 암에 걸리고, 이래서 정말 쫓기듯이 생활하는데, 그 아는 무당 언니의 꿈에 계속 할머니가 한복을 이제 가지고 나오더래요. 입으라고. 근데 꿈에서 계속 거부를 했대요. 한 진짜 2년 동안 계속 거부를 하다가 할머니도 끊임없이 나오길래 꿈에서 한번 물어봤대요. 할머니 내가 이거 옷 입으면은 어떻게 해줄 거야?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한복을 싹 입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거짓말처럼
것처럼 어머니 암이 낫고 차린 점집이 미친 듯이 잘 돼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만큼 아직 신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언니가 저희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대요. 야, 너 점 보러 가면은 그 무당들이 너 무당될 팔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선생님 계속 하던 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안심 같은 거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딱 전화 받고 나서 그 언니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사실 너는 무당을 해야 될 팔자가 맞아. 딱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법당 같은 데 이제 들어갔대요. 기도하는 곳이겠죠. 신 모시는 곳. 거기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은 기도하는 것처럼 모으고 눈을 감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하라고 했대요. 앞에 촛불을 한 50개를 쫙 이렇게 켜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이제 손 여기 끝에 있죠. 이 끝에 깃발이 살랑살랑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나더래요. 선생님이 막 눈 꽁 감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딱 눈을 떴는데 옆에 남자친구랑 그 무당 언니가 같이 있었거든요. 무당 언니는 엄청 놀라져 있고 남자친구는 거의 놀래서 자빠져 있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5분 정도 뒤에 깃발 살랑살랑 느껴졌을 때 완전 밀폐돼 있고 바람 하나 안 부는 그 공간에서 촛불 50개가 꺼졌다 켜졌다 막 지랄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무당 언니도 야, 이거 심각하다, 굿을 해야겠다 해서 굿을 몇 천만 원짜리를 했어요. 몇 천만 원짜리 하니까 막 무당이 거의 막 한 4-5명이 오더래요. 막 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를 한번 해봐라. 굿할 때 기도를 했는데 또 5분 정도 지나니까 살랑살랑 이렇게 또 앞에서 깃발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견디다가 깨가지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눈앞에 봤는데 저쪽에 이제 선생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 그냥 얼굴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봤을 때 아, 내 조상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꽂혔대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외할아버지가 절뚝거리시고 계셨더래요. 그러더니 무당이 갑자기 오더니 선생님한테 할아버지 손녀딸 아픈데 왜 여기서 들어와서 이러고 계시냐고, 빨리 나가시라고, 빨리 손녀딸 편하게 해드리라고, 빨리 올라가시라고 방으로 막 이렇게 치니까 선생님이 일어날 수 있었대요. 근데 왼쪽 다리 풍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대요. 근데 왼쪽 다리가 안 움직여서 그때 못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무당 방울이죠. 무당 방울을 탁 치고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 이거 선생님 피셜입니다. 뛰는 높이가 일반 사람들이 점프로 뛸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뛰더래요. 방방 그냥 뛰어지더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느낀 걸 거예요. 왜냐면 뭔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방 뛰다가 다시 이제 갑자기 그 돌아가신 가수분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무당이 와가지고 엄청 혼을 내더래요. 너 왜 저승으로 못 가고 이렇게 이승에 머물고 있냐,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도 계속 안 돌아가다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선생님 남자친구분이 자기 한번 안아주면은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면 두 분이 되게 각별하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남자친구가 막 울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래서 아, 형 막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안아주니까 그때 막 선생님이 울다가 뭔가 숭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무당 언니가 얘기하기를 너는 지금 애기동자와 장군님이 들어왔다, 두 신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굿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르는 굿을 한 거래요. 보통 이제 신내를 받는 거는 내림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누르는 굿은 뭐냐, 이 신들이 들어왔는데 이 신을 다시 억누를 수 있으면은 억누르고 내가 무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학원 선생님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억누를 수 없다 그러면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팔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내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불행해지고 아프고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물론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그렇게들 흔히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른 곳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애기동자 장군님을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그 무당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게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마라. 왜? 술을 마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기도 좀 나가고 이러잖아요, 취하면은. 그러면은 또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너는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딱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모 가수분이 돌아가셨을 때와 그때 날짜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 거짓말도 절대 아니었고 그런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빌드업이 너무 잘 된 게 저희랑 수업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다 했잖아요. 전 보러 가는데 나 무당해야 된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빌드업까지 완벽히 맞춰지면서 이거를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을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 얘기도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고, 제가 6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이 벤지라고 하는데, 우리 벤지를 키울 때 정말 정성으로 키웠고 맨날 산책을 나갔어요. 그냥 산책을 나가다 들어왔을 때 이 벤지가 내는 특유의 숨소리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니까 걸걸한 그 숨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벤지가 골수의 기능을 다해서, 그러니까 즉 수명을 다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슬퍼했죠. 아직도 뭐 사진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우리 가족 같은 녀석인데, 벤지가 죽고 나서
나서 한 달 정도 뒤였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컴퓨터 책상이 거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혼자 있었어요, 집에. 근데 그때 당시에 거실이 꽤 컸어요. 그때 당시 35평? 36평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실이 되게 잘 빠진 구조였어가지고 약간 이런 공간에 덩그러니 컴퓨터가 있는 느낌? 이제 밤에 메이플 스토리를 스카니아 서버에서 어떤 리치니키가 인지도 낮추고 가지고 나도 인지도 낮추러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무도 없었는데 벤지가 산책 끝나고 와서 들어오는 그 숨소리가 1분 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거기서 거짓말 아니라 이 머리 끝까지 이게 쫙 소름이, 저는 귀신은 본 적은 없지만 그때 아마 거의 귀신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벤지 귀신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살짝 무서운 생각을 할 때 소름이 쭉 도고 샥 빠지잖아요. 이게 아니라 쭉 여기 계속 맴돌고 있어요. 소름이 쫙, 머리가 진짜 쫙 쓰는 느낌이에요. 와, 메이플 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대로 있었어요. 진짜 인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다가 정말 타이밍 좋게 누나가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누나랑 굉장히 많이 싸우고 거의 쌩 까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 누나한테 가서 안겼어요. 그냥 그 옆에 누나 친구가 소리 질렀잖아요. 안기는 거 보고 야 이렇게. 아니 지한테 안긴 것도 아닌데 왜 지가 소리를 질러. 누나도 너무 놀란 거야. 아 미친놈아 꺼져, 징그러운 새끼야, 왜 그래, 왜 그러는데 벤지 숨소리가 들려, 벤지 숨소리가 들렸다 하니까 누나도 거기서 무슨 말이야 제대로 얘기해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딱 들어오고 그 소리는 멈췄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고 소름 돋고,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걸. 잘 있니 벤지야. 앉아도 못하는 바보 시추였지만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끝!